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 오리엔테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전 시간에 2번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같이 했었죠. 자, 2번 문제 어떻게 직접 해보셨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혹은 또 어디서 뭐 소스를 구해갖고 소스를 직접 쳐보고 실행해서 답이 나왔어. 이래갖고 되게 기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때요? 찔려요? 어, 소스를 구해서 그걸 직접 쳐갖고 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자기 실력입니까? 아니죠. 그건 타자 연습, 타자 연습. 남의 생각을 그대로 써서 타자 연습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자신의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를 만들고 그 실행하는 과정, 소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쉽게 남의 것만 갖다 쓰게 되면요. 그냥 평생 계속 그렇게 남의 것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 전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방법을 설명해 주죠. 자,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 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듣고, 아, 자신이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해준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떤 해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만 정답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 중에 한 가지일 뿐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구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소스를 제공해주면 이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저번에 해준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선생님은 상당히 기쁩니다. 왜?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혹은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제가 가리키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해준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또 여기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해를 찾았다면 제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한테 편한 것 그리고 보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그걸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몇 번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우리 어제까지 2번 해봤죠. 자, 2번까지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푸는 거죠. 프로그래밍 실력에 의해서 그냥 푸는 것까지. 자, 거기까지가 2번이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3번부터 하게 되는데, 3번부터 바로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알고리즘은요, 바로 동적 계획법이라고 들어보시나요? 그쵸.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정보 올리언패드 준비한 학생이라면, 자,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도 하죠. 자, 동적 계획법 어떨 때 쓰나요? 작은 해가 모여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작은 해가 모여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얘가 뭐 백트래킹이라든지 다른 것과 틀린 거는요. 자신만의 테이블을 만들어가죠. 그럼으로써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새로운 해를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동적 계획법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3번 풀어가는 해를 설명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 자, 그럼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정보올림피아드 본선 문제 나왔던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여기 나왔듯이 의좋은 형제라는 문제죠. 그래서 자, n 곱하기 n개의 단위 구역으로 구성된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구역에는 쌀이 생성되는데 자, 구역에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구역에 적혀 있는 숫자는 뭐랍니까? 그렇죠. 예상되는 쌀의 수확량,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구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의좋은 형제가 있었고요. 이 의좋은 형제는 n 곱하기 n의 논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 나눕니다. 그래서 형은 아래쪽, 동생은 위쪽의 땅을 가지기로 했다는 거죠. 자, 전체 구역을 마구잡이로 나누게 되면은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배분된 구역이 단조 증가하는 계단 모양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약 조건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n 곱하기 행렬을 볼 때 형의 특정 열에서 할당받은 구역의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뭐라 해야 돼? 키포인트라고 그러나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그냥 제약 조건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뭐 올바른 배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예상 수확량의 차이가 되도록 적게 하랍니다. 적게 하라 그래갖고 실제로 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왼쪽과 같은 그림이 주어졌을 때 실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 3번은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형이 가져갈 수 있는 구역은요. 이 왼쪽 열 얘를 예 i 플러스 1번째라고 볼게요. i 플러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i번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약 조건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자, 얘가 i 플러스 1이죠. 그렇죠. i 플러스 1이 i보다 자, 크거나 같은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게. 자, i 플러스 1이 i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렇죠. 크거나 같죠. 다 만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보다 얘는 크거나 같고요. 이건 같고 얘는 큽니다. 그렇죠? 얘도 크고 얘는 이거보다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기만 하면 만족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숫자가 있죠. 자 얘를 이렇게 자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눈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이 안에 있는 이 하얀 부분에 있는 숫자와 이 회색 부분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숫자의 합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가장 비슷하게 나누고 요 문제가 바로 요 의좋은 형제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딱 이 문제 받았을 때 자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딱 지금 이제 문제를 받았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계속 형 쪽의 얘기만 했어요. 그쵸? 형 쪽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형 쪽을 어떻게 이거를 맞춰서 나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라서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문제를 쉽게 푸는 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라고 안 할게.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개념이 가장 편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요. 뭔가 어색하죠. 왜? 우리의 교과서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프로그램 할 때. 자, 그래서 얘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형이 아니라 동생 걸 위주로 보는 거예요. 동생 걸. 그렇죠? 자, 동생은 하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형 거를 봤을 때는 i 플러스 1이 i보다 어땠어요? 그렇죠? 크거나 같았잖아요. 그렇죠? i 플러스 1이 i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자, 그럼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 봅시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 i 플러스 1이 i보다 어떨 것 같아요? 동생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i 플러스 1과 i를 구분한다면 일단 여기서 요 부분, 요 열을 i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요 열을 i라고 했어. 자, 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i랑 i 플러스 1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렇죠. 형하고 반대죠. 자, 요 회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i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혹은 같으면 되죠. 자, 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i 플러스 1은 i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i 플러스 1은 i보다 작거나 같아. 자, 이런 조건이 성립하죠. 그렇죠? i 플러스 1은 i보다 작거나 같아. 하얀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증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자, 2번은 1번하고 같고요. 3번은 2번보다 작죠. 자, 4번은 3번하고 같습니다. 즉 i 플러스 1, 이 뒤에 거는 i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i는 i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형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겠다면 그것도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해가 결코 최적의 해고 결코 이것만이 정답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동안 선생님 머릿속에 구조화된 걸 이용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해를 구하는 거죠. 자, 선생님은 그래서 동생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여기부터 시작되게.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비슷하게 찾아갈 수 있을까? 선생님이 찾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걸 찾고 이런 식으로 찾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가장 최적일 때를 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최적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면서 또 형 걸 다시 계산해 볼까요? 그럴 필요 없죠. 왜? 이미 수확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논에 대한 자, 수확량의 개념. 그렇죠? 자, 수확량, 예상 수확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00이면 100, 90이면 90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누가 나눠가는 거야? 자, 형과 동생이. 자, 형과 동생이 이거에 대한 수확량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전체 수확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확량은 정해져 있고 이 수확량을 나눠 갖는 사람은 바로 형 아니면 동생, 즉 두 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형과 동생이 수확량이 가장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자, 수확량에다 2를 나눠 갖고 이것들 동생이 가져가는 부분과 형이 나눠 가진 부분이 수학량에서 2를 나눈 것과 얼추 비슷하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생 거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면서 수학량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보는 거야. 나머지 2분의 1은 뭐겠어요? 당연히 형 거겠죠. 자, 그럼 조건도 만족하죠. 이렇게 찾아가니까. 그렇죠? 조건도 만족하고 반씩도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아, 이제 머릿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 떠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쉽게 문제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내용이 길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충분히 풀 수 있어. 쉽게 설명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문제 자체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으면서 아 얘가 뭘 의미하는구나.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자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실제 해를 구하는 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간이 충분히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코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많은 라인의 소스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고요. 막 만 라인 이렇게 지나가는 걸 어떻게 5문제를 4시간을 푸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소스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요. 자, 요거를 풀어나갈 때까지의 그 생각을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수확량은 정해집니다. 그렇죠? 이미 논이 주어지고 전체 수확량은 정해집니다. 전체 수확량이 정해지고요. 이 수확량을 형과 동생 두 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이라는 것은 이걸 2로 나눈 값이 형이 갖는 값과 동생이 갖는 값이 똑같아지면 가장 최적이 되는 거죠. 자, 형과 동생은 논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렇죠? 계단식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계단식이 아니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많은, 이게 n개라면 n의 n승계까지의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얘는 조건이 딱 주어진 거죠. 조건이 입력 형식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제약 조건 같이 주면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키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단 형식으로. 자, 그래서 형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형의 입장만 줬는데 저의 풀이 방식은 저는 위에서부터 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동생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동생이 열을 얼마나 가져가면 되는지. 그렇죠? 동생이 하나의 열에서 몇 개씩을 가져가면 되는지를 봤고 몇 개씩을 가져가면 봤고 나중에 출력할 때는요. 이 전체에서 이 동생 걸 빼면 형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출력 형식은 형이 가져가야 되는 논의 개수였죠. 이 셀의 개수. 형이 몇 개씩 한 열에 대해서 형이 셀 몇 개씩을 가져가야 되냐.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생 거를 구하고 여기서 전체에서 빼서 형 거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거꾸로 했다는 거죠. 동생 거를 구하고 전체에서 동생 거 빼면 형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 거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중간에 찾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했냐? 나누기 1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쭉 찾아갔어요. 숫자를 계속 더해가면서 찾아가고 실제로 얘가 수학량의 반이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반이 나오면 여기까지다. 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해의 모양이랑 그건 틀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답이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수학량이 비슷하기만 하면 답은 맞는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바탕으로요, 이제 실제 소스에서 어떻게 구현하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 듣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에서 내용이 주어지지만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줄여서 다른 걸 한번 만들어서, 자, 그림을 못 그려도 혹은 글씨를 못 써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낙에 글씨를 못 써갖고요, 예전에 아마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 보면 알 거예요. 노트 걷어서 검사할 때도 절대 글씨체는 안 봅니다. 왜? 선생님 글씨를 못 써갖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안에 자 4, 5, 1 그리고 2, 3, 2 그리고 2, 9, 5. 자, 이런 식으로 논이 3 곱하기 3 3 곱하기 3 논이 제시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에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해내는 게 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딱 보고 나서,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선생님의 일단 제약 조건은 다 알죠. 문제에 대한 제약 조건은 당연히 알죠. 그쵸? 어떻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오른쪽이 높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형은 아랫부분이고 동생은 위에 부분이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자, 근데 자,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형 거를 기준으로 주어졌죠. 그쵸?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동생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더 선생님한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하는 게 쉽다? 밑에서부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동생 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배열을 2개 잡았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2개를 잡았어. 자, 1차원 배열을 2개 잡아서, 1차원 배열을 2개 잡아서, 자, 여기에다가는요, 이제 현재 계산하는 값을 넣고요, 현재 계산하는 열을 넣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바로 최적화된 열의 값을 넣습니다. 다시, 첫 번째 여기다가는요, 현재 내가 계산하고 있는 열에 대한 정보를 넣고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는요, 열을 계산했더니, 이게 진짜 최적화되어 있더라.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좋더라.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자, 그걸 넣는 걸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 데이터를 받아올 때 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그쵸? 자, 총합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총합을 받아와야 돼. 왜? 나누기 2한 값에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자, 썸값 받아와서 썸값을 뭐 n이라고 보게 되면 뭔가 받아오겠죠. 그쵸? 값은 분명히 나올 거야. 값은 n이라고 안 나오죠. 실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면 이거 쭉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값 읽어오면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생님 어디서부터 읽는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읽는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런 순서대로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 걸 읽어옵니다. 그럼 현재 읽어온 게 여기죠. 그쵸? 우리 여기는 안 읽어왔습니다. 여기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하나 읽어왔더니 최적화된 건 그냥 이거 하나랍니다. 그쵸? 어차피 4니까 하나를 갖고 온 거야. 물론 이 최적화된 거를 볼 때는요, 이걸 봐야 돼. 여기서 2를 나눈 값, 얘와 지금까지 구한 거의 합을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쵸? 이 값과 지금까지 갖고 온 값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많이 크거나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요거랑 비슷할 때까지 계속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게 되면, 자, 첫 번째 거 봤으니까요. 이제는 1, 1, 0. 자, 이게 뭐야? 자, 여기 있는 거. 자, 4와 5를, 이걸 이제 동생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현이라는 거는요, 동생한테 줄 논을 가리키는 거예요. 논의 칼럼. 그치? 몇 개까지 줄 것이냐. 자, 첫 번째 칼럼에 몇 번째 행까지 줄 것이냐. 두 번째 칼럼에 몇 번째 행까지 줄 것이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칼럼, 여기 첫 번째 걸 준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셀, 요거죠. 첫 번째 행. 그러니까 행 전체 말고 셀이라고 볼게요. 셀. 첫 번째 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셀. 그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셀. 그쵸?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셀,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셀을 자, 동생한테 줬어. 자, 이래도, 그죠? 어차피 최적화되는 건 동일하죠. 1,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요 밑에 여기 있는 첫 번째 행 자체를 다 동생한테 줬습니다. 자, 이때도 동생한테 다 줄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렇죠?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은 몇이야? 자, 이거 하나만 줬을 때 계산해봐. 하나만 주면 동생이 지금 4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줬더니
9를 가져가게 되네. 그쵸? 그쵸? 자, 3개를 줬더니 얼마 가져가? 10을 가져가잖아요. 그쵸? 동사한테 10. 이 총액에서 2 나눈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계속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쵸? 자, 이제는 여기에 대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요렇게 한번 줘보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첫 번째 거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요렇게 한번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열에다가는요, 2개의 셀을 줘봅니다. 그리고 뒤를 안 줘보는 거지. 왜? 여기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뭐 20, 3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 2개만 줘도 실제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만 줘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거 합은 몇이야? 6이네. 자, 6은 10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럼 여긴 최적화된 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전보다 작아졌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시 2개에다가 여기에 있는 5까지 첫 번째 걸 줘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몇이 돼? 6에다 5 하면 11 되네요. 그쵸? 11 하게 되면 최적이 되네요. 그쵸? 2에다 1에다 0에서 11. 그리고 n하고 계속 비교한다 그랬어요. 중간에 여기다가. 중간에 n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서, n보다는 작지만, n 나누기 2보다는 작지만, 기존 거보다는 크다. 그럼 여기가 최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갑니다. 이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2에 2에 0 나오겠죠. 그쵸? 2에 2에 0. 요만큼을 줘보는 거야, 4개를. 요만큼.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겠어? 그렇죠. 다시 이만큼에다가 이걸 또 더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만큼을 주고. 자, 언제까지 줘야 돼? 이거 무한히 줍니까? 아니죠. 무한히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거 나올 때까지 여기에. 여기에 가장 근접할 때까지 주는 거야. 그렇죠. 이걸 넘어갔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에 근접할 때까지 주는 거. 그리고 위에서 차례로 주는 거. 이게 바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돌려보는 거예요. 쭉 돌려보면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찾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물론 반과 똑같다 이러면 끝나도 되지만 반과 똑같지 않다. 반이나 혹은 이걸 더한 게 이 총합이 짝수라면 반과 똑같다면 끝내도 되고요. 그렇죠? 홀수라면 반보다 하나가 더 크다. 이러면 끝내도 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많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다음 걸 계속 찾아봐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주는 게 최적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건 돌려봐야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남는 건 바로 최적해가 나와 있겠죠. 그죠? 최적해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남보다 작은 최적해가.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형이 가지고 있는 논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동생 걸 구해서 거꾸로 사이즈에서 동생 걸 빼버리면 형께 나오겠죠. 얘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구했냐면요. 일단 동생한테 요만큼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논의 전체 수확량의 2분의 n과 같아지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럼 동생한테 다시 또 이만큼을 주는 거죠. 자 이만큼을 줘서 같아지는지 보고요. 또 다시 이만큼을 줍니다. 그 최적회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줘요? 이 뒤에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젠 여기까지 해서 줬으면 이제는 요만큼을 주는 거죠. 이만큼을 줍니다. 이만큼 주는 거 안 줍니까? 안 줄 수 있죠. 왜? 이 두 개를 한 게 최적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만큼을 주고 다시 이만큼을 주고 또 이만큼을 주고 또 이만큼을 주고 또 이만큼을 주고 그리고 여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요만큼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또 요만큼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임없이 줘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써 값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자, 어떤 값하고 비교하나요? 자, 우리는 이 처음에 값을 받아올 때, 이 논에 대한 이 총합을 구했잖아요. 그쵸? 총합 나누기 2와 같아질 때까지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총합이 짝수라면, 홀수라면 총합 나누기 1에 더하기 1하는 거랑 같아질 때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계산하다가 총합 나누기 2랑 똑같다. 그럼 거기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이 찾아가는 방식 자체가 조건에 맞는 거죠. 그리고 딱 2로 나눠졌으니까 형과 동생이 똑같이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면 계속 찾아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찾아가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요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끝까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배열을 2개를 계속 돌렸었죠. 2개를 돌려서 여기는 어떤 거? 동생한테 현재 이 칼럼에 몇 번째 셀까지를 줄 것이냐. 그리고 여기 뭘 넣었었죠? 그렇죠. 최적해냐 이게. 이 넣었더니 최적해가 되더라. 자, 최적해를 구하는 방식은 뭐였어? 자, 얘보단 작지만 이 전 거보다 큰 거. 이거 바로 최적해잖아요. 이렇게 줘야 된다. 그렇죠. 최적해는 무조건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요 밑에 있는 요 3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 3개를 더한 것보다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최적해는 그때그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거쳐서 만들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최적해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적해가 만약에 자, 1, 1,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2, 112. 자, 112라고 하게 되면요. 112라는 값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오죠. 동생 입장에서는. 동생 입장에서는 2, 2,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생 입장에서의 2, 1은 뭡니까? 그래서 2개, 2개, 하나. 이걸 이렇게 동생한테 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출력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출력하면 돼요? 아니잖아. 그쵸? 자, 문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였어요? 형이 가져가야 될 걸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n에서 이거 빼면 되죠. n. 자, n은 몇이었어? 3이잖아요. 그쵸? 3, 3 곱하기 3이니까. n은 3이니까 이걸 빼게 되면, 자, 1, 1, 2. 그래서 형이 가져가는 건 최종적으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바로 찍어내게 되면, 바로, 올바른 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하게 되면요. 실제 어렵지 않게 소스 간단하게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식을 생각하면서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현하는 거와 소스로 구해서 구현하는 거 차이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딱 생각하면서 내일 하면 안 돼요. 설명 듣고 나서요. 30분 이내에 짜야지 생각이 잘 납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 방식으로 해서 직접 프로그램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